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제111회 방송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이재명은 한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적중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문재인은 우리도 모르게 북한 김정은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고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공작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이 큰 증거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병탐하는 순서가 바로 첫 번째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순서와 똑같이 대한민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단독으로 가장 많은 식사 시간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백두혈통 김여정의 단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문재인과 서훈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의 지시가 또는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기는 지금까지 이어온 6개의 한미연합훈련 중 5개는 완전히 폐지했고 1개마저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다니까 세상의 전쟁 준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고 북한 김정은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북한의 말을 배우고 김일성 백두혈통의 역사를 배우고 또 김일성의 무덤인 태양광 궁전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선정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니까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이후에 나타날 포퓰리스트가 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과는 전혀 다른 포퓰리스트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한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으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미명하에 IQ 100짜리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준을 딱 IQ 90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 그냥 100억제로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리 되면 대한민국은 이 어이없는 기본소득 개념이 5천만 인구에게 적용하는 인류 최초의 기상천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1인당 100만 원이면 1년 12달입니다. 월 평균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포장합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4천만에게 준다면 연 40조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40조 원은 기존의 560조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로 지급한다면 빚으로 아마 배급하게 될 것인데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국가 부채가 50% 정도 되는데 이를 70%, 100% 돼도 문제가 아니랍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능지수 이 IQ 100 수준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는 데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동안 지명도를 얻었다는 인물들은 모두 이재명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질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 인물들, 그저 그렇고 인물들을 다시 선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현실 시대와 동떨어진 경험과 정신을 가진 인물들로서는 최악의 포퓰리스트인 이재명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이재명, 황교안동은 모두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문재인이 보여준 법조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더럽고 지독한 포퓰리스트는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의미는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경제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정신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정기를 잃는 것이죠. 이재명이 주장하는 5천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배급하는 문제로 시끄러워지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국내의 자본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완전히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경제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도 없고 결기도 없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경제적 동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시리즈에 전국에 있는 법대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괴이한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 사태에서 의대 교수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부동산값 상승에 뿌듯해하면서 서서히 데워지는 솥단지의 개구리처럼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할 때 저항했던 인물들은 정말 극소수 중의 극소수였습니다. 로마는 멸망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멸망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 소리치는 나팔수는 미친놈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는 극소수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친놈들이 아닙니다. 누가 민족을 멸망시킬 최악의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낸 새로운 인물일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4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의 물결로 뒤덮일 것입니다.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젖어 있는 인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경제의 자유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뛰어넘는 성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 9.19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 북한의 야욕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한미일 3국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야말로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사퇴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은 또 다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2022년에 동시에 치르는 아마겟돈 결전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황야에 홀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처럼 이 구본철이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불안을 해소하며 앞길을 열어주는 해결자로서 구본철과 개혁파는 반드시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